시사인 국제문제 편집위원 김영미입니다. 오늘 눈높이 국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가장 큰 충격은 바로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미국 대통령 당선된 거였는데요. 사실은 정말, 저도 예측을 못했어요. 미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 싹 다 검토했는데, 그 결과 이렇게 저도 자신있게 클린턴이 우세할 거다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거 먼저 사과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그게 저희 이제 요번 호에 가장 중요한 뉴스고요. 저는,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 IS 전사들이, 시리아 바깥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연들, 이거에 대해서 요번 주에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이제 시리아 국민들의 한 반 이상이 지금 난민을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터키로 가고, 서쪽으로 레바논으로 가고, 남쪽으로 요르단으로 가고, 결국 그들 사이에 이제 섞여서 IS 전사들까지도 이제 난민처럼 이제 흘러나와서 전 세계로 바이러스처럼 뿌려지고 있다. 이게 요번 주에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제 기사를 또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좀 봐주시고, 요번 주 이제 중점 뉴스는 제가 망연자실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의 효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 또 이제 많은 트럼프의 영향에 대한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약간 좀 사각지대에 있다 싶은 내용들 위주로 제가 한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진짜 국제용어라는 게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갖고 영어로 약자로 TPP라고 하는데요. 사실, TPP가 영어 약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지, 쉽게 풀면요, 이 태평양 언저리에 있는 국가들끼리의 경제 협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FTA 같은 경우는 나라와 나라, 딱 두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양자협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TPP 같은 이런 협정은 환태평양에 있는 나라들, 여러 나라들, 그래서 다자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냐, 다자냐, 이거는 둘이서 하냐, 여러 명이 하냐, 그 차이인데요. 이게 사실 오바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과, 남미,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가장 뜨겁게 반응을 보였던 내용인데요. 트럼프 당선으로 이게 이제 물 건너가게 된 거예요. 트럼프는 자국의 경제를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의 공약과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다 물 건너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조약이 협정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왔던 것이 이제 베트남이란 나라였는데, 베트남이 가장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런 경제적인 그런 문제에서도 여러 영향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사실 TPP에는 아직은 끼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후발주자긴 하지만 이게 새로운 대통령이 미국에 당선이 되면 우리도 합류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 또 준비 중이었고 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더 이상 이게 추진할 필요가 없게 된 상황이 됐죠. 그 이유는 이제 베트남 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OEM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더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역시나 이것도 트럼프 당선으로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TPP라는 게 좀 어렵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환태평양 이 지역 중심으로 해서 경제 협약이 좀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트럼프 당선으로 물 건너가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트럼프가 당선돼서 가장 충격을 먹은 나라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았냐면요, 과거 오바마 정부는 약간 좀 팔레스타인을 좀 우호적인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국제적인 의제나 이런 것들을 낼 때 전 세계 국제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미국이 어느 정도 옹호해주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 보수파하고 또 트럼프하고 또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스라엘 정부가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사실 팔레스타인이 정식 국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국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동안 팔레스타인의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게 이제 또 물 건너갔다라는 것이 지금 팔레스타인이 겪고 있는 그 지금 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장 이 트럼프가 당선돼서 가장 이제 문제로 떠오른 게 뭐냐면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정착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마을에 사람들이 정착하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땅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살 때는 1, 2년 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오기 전 시대부터 뭐 살았을 거라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땅들을 빼앗기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정부가 돈을 어느 정도 주고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 돈이 아주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그냥 빼앗기다시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땅들을 뺏기는 거에 대한 울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정부가 이 법을 계속 추진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오바마 정부가 협조적이지도 않았고 계속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에 대한 비난 어조를 한 국제적인 자리에서 이제 얘기한 적도 많고 그래서 약간 진행이 더뎠던 것들이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힘을 받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보수의 우파들 이런 쪽에서 이제 팔레스타인한테 국가라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기자들한테 할 정도예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앞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팔레스타인 입장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안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나라도 이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굉장히 저는 팔레스타인을 좀 자주 갔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한데요. 아무도 이렇게 안 알아주더라도 이제 저는 이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중점 뉴스는 요 정도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효과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탑5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탑5 뉴스는요. 저번 주 국제 뉴스가 다 이제 트럼프의 효과에 대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자기 나라마다 이제 다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해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외에 또 이제 그 각 나라마다 좀 중요한 뉴스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뉴스는요. 몰도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몰디바도 아니고 몰도바입니다. 몰도바라는 나라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그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게 표가 굉장히 애매한 게 이게 두 대통령이 후보가 나왔어요. 친러시아, 그 다음에 반러시아. 반러시아는 즉 서방 국가하고 친한 후보죠. 근데 그 중에서 친러시아 대통령이 52%, 그러니까 반에서 조금 넘어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친러시아 경향의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소련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요번에 친러시아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이고리 고든이라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되게 나이들이 젊은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분들 41살밖에 안 되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 과거 서방 세계와 친해봤자 우리는 지금 경제가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결론은 경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친러시아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분의 이제 가장 큰 성향이었는데요. 원래 그 몰도바라는 나라가 옛날에 그 소련에 같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소련에서 독립을 하고
새로운 나라가 돼서 지금까지 왔지만 여전히 좀 가난한 나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경제 부분에서 전 세계가 경제 위기가 오면서 더 어려워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친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이거 이제 반대 시위를 이제 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촛불 집회 시위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토요일마다 시민들이 지금 나서고 있지만 여기도 역시 반대 시위를 한다고 그 수도에 모여가지고 한 1000여 명 가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경찰 추산인데 뭐 주최 측은 또 더 많다고 얘기는 합니다. 원래 경찰들은 좀 작게 잡나 봐요. 그래서 1000여 명이 나와서 반대 시위를 한 거죠. 그래서 친러시아 성향의 이 대통령이 당선된 게 무효다. 그래서 무효인 이유는 뭐냐면 부정선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투표를 하자라는 게 시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 이게 사실 이름도 생소한 몰도바라는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티오피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비상사태 중입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6개월간 비상사태인데 그게 거의 계엄령이거든요. 근데 계엄령이란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터키도 지금 비상사태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엄령이란 말을 안 써요. 그렇지만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반정부 시위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시위대가 50명 가까이 정부군이 사살을 했어요. 시위하는 도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계속 시위를 했는데 이번에는 11,000명 가까이를 체포했답니다.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이 완전히 꽉 찬 나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하고 또 필리핀, 거의 뭐 감옥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폭에서 자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지금 체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터키도 그렇고 뭐 지금 현재 그 시위대 체포하거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재소자가 많아진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인데요. 에티오피아 반정부 시위가 이제 비상사태 중에서 또 어떤 형국으로 흘러갈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시위대에 대해서 발포하는 행위, 그걸 또 반테러법에 의해서 에티오피아에서는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법 가지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사실을 좀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 뉴스는요. 이라크에서 이제 이라크 정부군이 그 IS의 근거지인 모술의 함락이 말하자면 이제 카운트다운 얼마 안 됐다, 금방 들어간다. 지금도 또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지금 모술을 전체를 함락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정부군이 들어간 그 마을에 이라크 정부군이 가서 사람들을 계속 체포해가지고 또 이렇게 고문을 하거나 아니면 처형을 하거나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IS도 똑같은 짓을 했는데 이라크 정부군도 들어가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리나라 6.25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민군에 협조했다는 것만으로도 또 이제 정부 국군한테 이제 잡혀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IS에 협조했다고 이라크 정부군이 이제 끌고 가고 체포하고 이렇게 사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죠. 어떤 사법부를 통해서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엠네스티에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정부는 그 모술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사살하거나 체포하거나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건 사실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왜 지금 그 사법부의 판단 없이 하느냐. 그래서 엠네스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불법이다라고